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먼저 197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경주 155분, 즉 천마총의 발굴일지 7월 25일자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예상을 했지만 구분옥이 달린 나뭇가지 형태의 세움 장식이 확실한 금관 일부를 확인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째 좀 이상하시죠? 명색이 신라 금관을 발견했는데 짜릿한 흥분감이 그다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금관청과 금룡청, 서봉청에 이어서 네 번째이자 해방 후 첫 번째로 수확한 금관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발굴일지에 예상했던 대로 라는 표현이 눈길을 끕니다. 사실 도굴은 적이 없었던 왕릉급 돌무지 덧날 무덤이었으니까요. 이거를 적석 목각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금관 출도는 시간 문제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차에 금관이 보이자 흥분보다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정도의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한 달 가까이 지난 8월 22일 무덤 부장품을 담아놓은 괴짝 안에서 말달의 3벌, 즉 6점이 나왔는데요. 금관보다는 말 안장에 부속고인 말달에 그려진 천마가 155분의 시그니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분에 천마총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며칠 전 문화예청이 내년에 발굴 50주년을 앞둔 천마총의 우리말 의미와 상징 표어를 공모한다 라는 보도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알아보려 합니다. 총 11,526점의 유물이 쏟아진 천마총 발굴은 한국 고고학사에 과연 어떤 자취를 남겼을까요? 사실 155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천마총은 시험용 발굴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1971년 6월 경주를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은 경주관광 개발계획을 마련하라 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마련된 개발계획 중에 눈에 띄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경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98호분을 발굴조사한 뒤에 그 내부를 관광자원으로 공개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 고고학계로서는 그렇게 큰 신라 무덤을 발굴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8호분, 즉 황남대청과 인접한 상대적으로 작은 155호분의 시험 발굴로 경험을 축적한 뒤에 98호분을 조사한다 라는 방침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발굴에서 금관과 금허리띠, 금귀걸이, 금팔찌와 금반지 등이 쏟아진 겁니다. 발굴은 8월 14일부터 주인공의 머리맡에 놓여진 부장품 괴짝으로 이어졌는데요. 괴짝 안에 뒤섞여 있던 천조각과 나무 썩은 물질 등을 제거하자 뜻밖의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말 안장 위에 가지런히 놓은 그런 말달의 한 벌이 보인 겁니다. 대나무로 짠 사자리에 덧씌운 금동판 말다래였습니다. 이렇게 부식된 대나무 금동판 말다래를 원상태로 수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분무기와 드라이기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유물에 약품을 뿌려서 굳게 만들고 말리는 경화 처리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발 변수가 생깁니다. 부식 물질이 가득 차 있어서 금동판 말다래에 바로 그 밑에 무슨 유물이 있는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경화 처리를 끝낸 금동판 말다래를 살짝 들어올리자 그 밑에서 또 하나의 심상치 않은 물체가 살짝 보인 겁니다. 그것은 자작나무 껍질에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발굴단이 상상도 못할 그 유물은 2장이 겹쳐진 또 한 벌의 말다래였습니다. 판이의 부식 물질을 제거해 나가자 강렬한 채색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앞불싸 하는 탄성이 터졌습니다. 자작나무 말다래의 위쪽 일부가 훼손되어 있었던 겁니다. 즉 금동판 말다래의 경화처리 때 뿌린 약물이 자작나무 말다래까지 스며들었고 그 때문에 자작나무 판과 그 위에 부식물에 엉겨붙어서 까맣게 변한 겁니다. 그래도 훼손된 일부를 빼고는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은 게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특히 2장 중에 밑에 있던 말다래의 천마도는 선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말다래는 자작나무 껍질을 여러 겹 겹쳐서 바느질로 빗살무늬를 누벼 만들었습니다. 내부에는 하늘을 나는 백마를 그렸고요. 가장자리엔 꽃그림을 배치하고 가죽을 둘러 꿰맸습니다. 발굴 현장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신라의 회화 솜씨를 알 수 있는 그림이 처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마총 후속 발굴에서 화려한 새 그림과 말탄 인물을 그린 기마 인물도 채색판에 나와서 그 기쁨을 더했습니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당시는 유물의 보존 처리 기술이 턱없이 부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럴 때 천마도처럼 부식된 유기물이 출토되었으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래서 발굴단을 지휘한 김정기 단장이 얼마나 긴장되었으면 나오지 말아야 될 게 나왔어 라고 토로했을까요? 자작나무 껍질에 그린 그림은 땅속에서 1500년간이나 묻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출토 당시에는 형태를 그래도 유지하고 있지만 실상은 모두 부식된 상태였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 큰일 납니다. 유물 틈에 녹아든 습기가 말라버리면 색깔도 금방 옅어지고 갈라지고 쪼그라들고 맙니다. 이 말다래를 어떻게 빨리 드러내어서 무사히 옮길 것인가? 발굴단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그때 묘안을 짜냈습니다. 얇고 긴 데칼과 함석판, 켄트지 등을 이용해서 두 장이 겹친 자작나무 말다래를 살짝 들어올린 뒤에 구령에 맞춰서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그야말로 불면 날아갈세라, 만지면 꺼질세라 라는 말이 꼭 맞았던 겁니다. 천마도 두 장은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무사히 보존상자로 이동되었습니다. 정리해본다면 천마총에서 출토된 말다래는 대나무에 더 씌운 금동판 말다래 한 벌과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한 벌 외에도 오칠판으로 만든 한 벌도 확인되었는데요. 그래서 모두 세 벌 6장이니까 3마리분의 말다래가 세트로 나온 셈이죠. 물론 발굴 당시에는 말다래 3벌 6장 가운데 자작나무째 2장에서만 천마도가 보인 거고요. 발굴 후일담도 기가 막힙니다. 1971년 백제 문영은 발굴 때 몰려드는 기자들을 통제하지 못해서 유물을 하룻밤 사이에 수습하는 불상사를 겪었죠.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천마총 발굴 현장은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이 누굽니까? 망원기까지 동원해서 발굴 현장은 스킨한 것은 애교로 봐줄만 했고요. 낮은 포복으로 잠입해서 발굴 사진을 찍어간 기자도 있었답니다. 심지어 전화국 교환실장으로 근무하던 신무사 기자의 부인이 발굴단의 전화 보고사항 내용을 남편에게 그대로 전해서 단독 기사를 쓰게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와서 천마도에 관련한 주목할 만한 논쟁이 생겼습니다. 말다래에 그려진 그림이 천마가 아니라 기린이다 라는 견해가 나온 거죠. 기린은 성인의 세상에서 출현한다는 상상의 동물인데요. 말의 몸에 소의 꼬리를 갖고 있고 뿔이 하나 솟아있다 라는 문헌 자료가 있거든요. 기린설을 주창한 연구자는 천마도의 동물을 자세히 봐라, 거기 보면 머리에 뿔이 표현되어 있고 입에서 신기를 내뿜고 있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2009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이 고화질로 찍은 천마도 사진을 보면 머리 위에 두꺼운 모양의 반달형 문양이 보이는데요. 학계에서는 이 반달형 문양을 뿔로 확신하는 분위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린청 견해는 학계에 폭넓은 지지를 얻었고요. 한때는 명칭을 천마청에서 기린청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 국립경주박물관이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밝혀냅니다. 즉 1973년 발굴된 대나무째 금동판 말다래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다가 금동판을 오리고 붙여 만든 천마 그림을 40년 만에 확인한 겁니다. 또 일제강점기인 1924년에 발굴한 금령총 출토품 가운데 막연하게 말 모양 금동 장식으로 명명했던 유물이 천마총 출토 대나무째 금동판과 흡사한 말다래였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천마가 그려진 말다래는 천마총 3장과 금령총 1장 등에서 모두 4장이 된 셈이죠. 국립경주박물관 측은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천마도 말다래에 그려진 동물은 말이 분명하다라고 단정했습니다. 즉 말머리 위의 반달 문양은 기린의 상징인 뿔이 아니라 말의 갈기 묶음, 즉 말상투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같은 천마총 출토품 가운데 역시 자작나무 껍질로 제작된 채색판에 그려진 말탄 인물상이 있는데요. 역시 하늘을 나는 백마입니다. 또 고구려 덕금리 고분에 천마지상, 즉 천마의 형상이라는 명문과 함께 천마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천마도의 천마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천마일까요? 삼국유사 박혁거세조를 보면 천마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박혁거세의 탄생을 알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라고 했거든요. 신라에서 말이 제왕의 등장을 알리는 신비로운 동물로 여겨졌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왕이나 왕족의 무덤인 천마총의 말다래에 새겨진 동물은 천마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떤 설이 옳은지 판단할 수는 없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천마총이 기린총이다 라는 설은 학계에 건전한 논쟁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문제제기였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면 천마총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천마청의 조성연대가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라면 그 연대에 해당되는 왕은 지증왕이 되겠네요. 그러나 백제 무령왕릉처럼 내가 문영왕이요 라고 직접 손들고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공을 확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